그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맥류를 만드는 복제 정맥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이제 복제 정맥 중에 특히 이제 이 대복제 정맥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다음 제가 보여드릴 이 증례는 이 대복제 정맥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혈관들이 많이 튀어나왔던 환자분인데, 너무 이것을 오래 둬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정맥이 굉장히 많아진 증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, 그래서 이 밖에 보이는 혈관들 다 없애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복제 정맥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 튀어나온 정맥류는 제거를 하고, 밖에 보이는 혈관들은 일부 놔둔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 환자분들의 이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그 전에 예전에도 우리가 보여드린 이 트렌들렌버그 테스트입니다. 이게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해서 혈관을 만들 때 복제 정맥 쪽으로 내려오는 피를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혈관들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분은 복제 정맥만 처리한다고 해서 이 정맥류가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느냐, 그거는 아닙니다.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통정맥이나 교통정맥에 의해서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환자분은 약 70세가 넘으신 이제 어르신 분인데, 정맥류를 너무 오래 놔둬서 너무너무 심한 정맥류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. 대복제 정맥주로 피가 역류를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무릎 주변부터 전부 다 이렇게 앞쪽으로 돌면서 아주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고요. 무릎 주변에도 많이 튀어나옵니다. 전면을 돌아서 측면 쪽으로도 정맥류가 아주 구불구불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복제 정맥 쪽에서 역류를 해서 혈관들을 만들고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대복제 정맥을 잘 없애는 것이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밖에 보이는 걸 열심히 없애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대복제 정맥과 거기서 연결되는 가지들만 잘 차단을 하고, 그 대복제 정맥의 관통 정맥까지 잘 차단을 하면서 이 발목 있는 데까지 다 수술을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둔 이 부분까지만 이 튀어나온 정맥류를 처리를 하고, 그 외의 정맥류들은 다 놔뒀습니다. 놔두게 되면 이 복제 정맥 쪽에서 피가 고이던 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맥들은 저절로 이렇게 쭈그러드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. 다음 사진은 이제 수술 후 약 2주 후 사진인데요. 이게 이제 수술 전 사진과 후 사진인데, 수술 후에 이제 일부 정맥류들은 이렇게 남아있죠.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. 남아있지만 이 대복제 정맥이 모두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, 그쪽에서 크게 연결되는 정맥류만 이렇게 간단히 처리를 만 했는데도 불구하고, 지금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던 정맥 쪽으로 내려가는 압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팽창해서 나오는 정맥들이 다 이렇게 아주 작게 쭈그러드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약 2주만 됐는데도 이 정도죠. 그래서 이분이 약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가늘었던 정맥들이 굉장히 더 가늘어지게 됩니다. 더 가늘어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만 살짝 경화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남아있는 정맥들을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심한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그 밖에 보이는 정맥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걸 만드는 복제 정맥을 매우 꼼꼼하게 잘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만 해놓으면 밖에 보이는 정맥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 쭈그러들면서 작아지게 되고, 그 작아진 것을 나중에 시간을 두고 나중에 경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. 이걸 한 번에 다 하겠다고 처음부터 다 덤빌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 전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, 밖에 보이는 걸 다 건드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건드리고 줄어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잘해진 것들을 주사나 간단한 수술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회복 과정도 좋고 결과도 훨씬 좋게 됩니다.